아질마 이 나이에 일자리 구하기 힘드시잖아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하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안녕하세요. 인생의 의미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새벽 5시 세상이 깨어나기 전 누군가는 이미 일을 시작합니다. 김복자 씨 67, 대단지 아파트 미화원으로 일한 지 8년째입니다. 빗자루 소리가 고요한 단지를 채웁니다. 낙엽을 쓸고 쓰레기를 정리하고 화단을 다듬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시간. 하지만 복자 씨는 늘 그 자리에 있습니다. 6시 30분. 출근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나타납니다. 정장 입은 남자가 지나갑니다. 복자 씨는 고개를 숙여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자는 이어폰을 낀 채 지나칩니다. 유모차를 끄는 젊은 엄마. 복자 씨가 비켜섭니다. 조심히 가세요. 엄마는 휴대폰을 보며 걸어갑니다. 인사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복자 씨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원래 그런 겁니다. 오전 10시 관리사무소 앞 화단을 손질합니다. 손톱 사이에 흙이 끼고 무릎이 욱신거립니다. 그래도 꽃은 예쁘게 피어야 합니다. 주민들이 좋아하니까요. 복자 씨는 말이 많지 않습니다. 웃는 얼굴로 고개만 끄덕입니다. 그게 편하다는 걸 오래전에 배웠습니다. 같은 시각, 며느리 은경 씨는 학원 차량 아닙니다. 아이들을 태우고 내리고 하루 종일 운전합니다. 시어머니와 단둘이 사는 지 3년. 남편은 지방 발령으로 주말에만 옵니다. 은경 씨는 가끔 생각합니다. 어머님은 힘들지 않으실까? 하지만 묻지 못합니다. 복자 씨가 먼저 말하지 않으니까요. 오후 6시 복자 씨는 작업복을 벗고 집으로 향합니다. 같은 단지 19동 302호. 미화원이 사는 아파트. 어떤 주민은 신기해합니다. 여기 사는 분이었어요? 복자 씨는 웃으며 답합니다. 네, 오래 살았어요. 집에 들어서면 은경 씨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밥상을 마주합니다.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소박한 반찬들입니다. 많이 피곤하시죠? 은경 씨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괜찮아. 늘 하던 일인데. 복자 씨는 그렇게 말하지만 손이 떨립니다. 은경 씨는 그걸 봅니다. 하지만 더 묻지 못합니다. 저녁 8시 단지 입구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입주자 대표 회장 최성만 씨입니다. 깔끔한 옷차림에 부드러운 말투. 주민들은 그를 좋아합니다. 우리 단지가 깨끗한 건 다 미화원 분들 덕분이죠. 성만 씨가 환하게 웃으며 말합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회장님이 계셔서 든든해요. 정말 봉사 정신이 대단하세요. 복자 씨는 멀리서 그 모습을 봅니다. 좋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밤 10시 복자 씨는 잠들기 전 창밖을 봅니다. 조명이 켜진 아파트 단지, 수백 가구가 살아가는 곳, 모두 각자의 삶이 있습니다. 복자 씨에게도 과거가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봉제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기계가 고장났을 때 복자 씨가 책임을 졌습니다. 잘못은 다른 사람이 했지만요. 내가 막내니까 내가 사과해. 그때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달라진 건 없습니다.
은경 씨가 방문을 두드립니다. 어머님, 주무세요? 응, 곧 잘게. 복자 씨는 불을 끕니다. 내일도 새벽 5시에 일어나야 합니다. 다음 날 아침, 복자 씨는 평소처럼 단지를 쓸고 있습니다. 최성만 씨가 다가옵니다. 언제나처럼 웃고 있습니다. 김복자 씨, 잠깐 시간 되세요? 복자 씨는 빗자루를 세웁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성만 씨가 주위를 살핍니다. 목소리를 낮춥니다. 사실 부탁이 하나 있어서요. 복자 씨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부탁이라는 말에 익숙합니다. 저희 집사람이 요즘 몸이 안 좋아서요. 아, 그러세요? 병원 가기 전에 잠깐 쉴 곳이 필요한데 관리사무소 휴게실 좀 쓸 수 있을까요? 복자 씨는 잠시 망설입니다. 하지만 거절하는 법을 모릅니다. 잠깐이면 되죠? 네, 정말 잠깐이에요. 고맙습니다. 성만 씨는 환하게 웃으며 사라집니다. 복자 씨는 다시 빗자루를 듭니다. 그날 오후, 성만 씨의 아내가 휴게실에 앉아 있습니다. 복자 씨는 일하면서도 신경이 쓰입니다. 물을 갖다 드리고 담요를 덮어드립니다. 괜찮으세요? 아내는 멍하니 창밖만 봅니다. 대답이 없습니다. 저녁, 은경 씨가 묻습니다. 오늘 무슨 일 있으셨어요? 아니, 별일 없어. 복자 씨는 그렇게 말하지만 표정이 어둡습니다. 은경 씨는 더 묻지 못합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잠깐이던 부탁이 계속됩니다. 아내는 매일 휴게실에 옵니다. 복자 씨는 일하면서도 돌봐야 합니다. 다른 미화원들이 불평합니다. 복자 씨, 우리도 일이 많아요. 죄송해요. 제가 처리할게요. 복자 씨는 더 일찍 출근합니다. 더 늦게 퇴근합니다. 몸이 점점 무거워집니다. 어느 날 저녁, 은경 씨가 시어머니의 손을 봅니다. 부어 있습니다. 어머님, 병원 가셔야 해요. 괜찮아. 파스 붙이면 돼.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복자 씨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왜냐고 물으면 뭐라 답해야 할까요? 평생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밤, 복자 씨는 잠들지 못합니다. 천장을 바라봅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창밖 아파트 불빛들, 모두 각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복자 씨는 생각합니다. 나는 왜 늘 이럴까? 그리고 눈을 감습니다. 내일도 새벽 5시에 일어나야 하니까요. 늘 있던 사람, 늘 거기 있는 사람, 아무도 묻지 않는 하루를 사는 사람. 하지만 누군가 묻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늘 있던 사람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질문의 답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잠깐이라던 부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최성만 씨의 아내가 관리사무소 휴게실로 옵니다. 복자 씨는 청소를 하면서도 신경을 씁니다. 물 좀 드릴까요? 아내는 대답 없이 창밖만 봅니다. 눈빛이 흐립니다. 복자 씨는 조용히 물컵을 놓고 나옵니다. 오전 9시, 다른 미화원 박순희 씨가 다가옵니다. 복자 씨, 3동 쓰레기 아직 안 치웠어요. 아, 미안해요. 지금 갈게요. 요즘 일이 늦어지네요. 복자 씨는 고개를 숙입니다. 죄송해요. 제가 좀 정신이 없어서. 순희 씨는 한숨을 쉽니다. 말하고 싶은 게 있지만 참습니다.
같은 미화원끼리 싸우고 싶지 않으니까요. 복자 씨는 서둘러 삼동으로 향합니다. 무릎이 욱신거립니다. 요즘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휴게실과 청소구역을 오가며 하루가 갑니다. 점심시간도 제대로 못 먹습니다. 성만 씨의 아내가 혼자 있으면 불안하니까요. 오후 2시, 복자 씨가 휴게실로 돌아옵니다. 아내가 자리에 없습니다. 가슴이 철렁합니다. 어디 가셨을까? 복자 씨는 단지를 돌아다니며 찾습니다. 화단 앞에서 발견합니다. 아내는 꽃을 만지고 있습니다. 이리 오세요. 위험해요. 복자 씨가 손을 내밉니다. 아내는 순순히 따라옵니다. 다시 휴게실로 안내합니다. 복자 씨는 의자에 앉아 한숨을 쉽니다. 이렇게 계속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거절하는 법을 모릅니다. 저녁 6시, 최성만 씨가 아내를 데리러 옵니다. 언제나처럼 웃고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김복자 씨. 아니에요. 정말 큰 도움이 돼요. 감사합니다. 성만 씨는 아내의 손을 잡고 사라집니다. 복자 씨는 휴게실을 정리합니다. 컵, 담요, 의자. 매일 같은 일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다리가 무겁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 늦게 퇴근했습니다. 집 앞에서 은경 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머님, 왜 이렇게 늦으세요? 아, 일이 좀 많아서. 요즘 너무 피곤해 보이세요. 괜찮아. 밥이나 먹자. 두 사람은 식탁에 앉습니다. 은경 씨가 준비한 저녁, 김치찌개, 두부조림, 시금치나물. 어머님, 일 그만두실 생각 없으세요? 은경 씨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갑자기 왜? 힘들어 보이셔서요. 제가 벌어도 충분해요. 복자 씨는 고개를 젓습니다. 난 일하는 게 좋아. 놀고 있으면 답답해. 하지만, 됐어. 걱정 마. 은경 씨는 더 말하지 못합니다. 시어머니의 단호한 표정. 하지만 떨리는 손은 숨길 수 없습니다. 밤 10시. 복자 씨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습니다. 천장을 바라봅니다.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언제까지 일해야 하나. 하지만 거절할 용기가 없습니다. 성만 씨는 입주자 대표 회장입니다. 미화원인 자신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2주째. 상황은 더 복잡해집니다. 성만 씨의 아내가 휴게실을 벗어나는 횟수가 늘었습니다. 복자 씨는 일을 중단하고 찾아다녀야 합니다. 어느 날 오전, 관리소장이 복자 씨를 부릅니다. 김복자 씨, 잠깐 들어와요. 복자 씨는 소장실로 들어갑니다.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요즘 업무 처리가 늦어지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무슨 일 있어요? 복자 씨는 잠시 망설입니다.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제가 좀 느려져서요. 나이가 있으니 무리하지 마세요. 하지만 다른 직원들한테 피해 주면 안 돼요. 네, 조심하겠습니다. 복자 씨는 고개를 숙이고 나옵니다. 복도에서 다른 미화원들이 수군거립니다. 복자 씨 요즘 이상해. 맞아, 일도 대충 하고. 복자 씨는 들은 척 안 합니다. 하지만 귀에 다 들립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점심시간. 복자 씨는 휴게실에서 김밥을 먹습니다. 성만 씨의 아내는 옆에서 졸고 있습니다. 복자 씨는 김밥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러다 내가 먼저 쓰러지겠어.
그때 문이 열립니다. 최성만 씨입니다. 아, 김복자 씨. 점심 드세요? 네. 집사람 잘 있죠? 네, 주무세요. 성만 씨는 아내를 보며 한숨을 쉽니다. 병원 가야 하는데 예약이 다음 주예요. 그때까지만 부탁드려요. 복자 씨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다음 주까지라는 말. 하지만 믿어지지 않습니다. 성만 씨가 나간 뒤 복자 씨는 남은 김밥을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입맛이 없습니다. 오후 3시 복자 씨가 화단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한 주민이 지나가다 멈춥니다. 아줌마, 요즘 청소 대충 하시네요? 복자 씨가 고개를 듭니다. 죄송합니다. 어디가 그런가요? 오동앞 낙엽 그대로예요. 며칠째 안 치웠어요. 아, 제가 미쳐. 관리비 내는데 일은 제대로 해야죠. 주민은 퉁명스럽게 말하고 갑니다. 복자 씨는 빗자루를 든 채 서 있습니다. 눈물이 핑 돕니다. 8년 동안 열심히 일했습니다. 한 번도 대충 한 적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렇게 보이나 봅니다.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은경 씨에게 전화가 옵니다. 어머님, 저녁 준비했어요. 빨리 오세요. 응, 곧 갈게. 복자 씨는 천천히 걷습니다. 집에 가기가 두렵습니다. 며느리 앞에서 무너질 것 같으니까요. 현관문을 열자 따뜻한 냄새가 납니다. 된장찌개 냄새. 은경 씨가 웃으며 맞이합니다. 어서 오세요. 손 씻고 오세요. 복자 씨는 화장실로 갑니다. 거울 속 자신을 봅니다.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요? 식탁에 앉습니다. 은경 씨가 밥을 푸고 국을 올립니다. 오늘 고등어 구웠어요. 좋아하시잖아요. 고마워. 두 사람은 밥을 먹습니다.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은경 씨는 눈치챕니다. 시어머니의 손이 더 떨리고 있다는 걸. 어머님, 응? 힘든 일 있으면 말씀하세요. 복자 씨는 고개를 젓습니다. 없어. 그냥 나이 들어서 그래. 저한테는 말씀하셔도 돼요. 복자 씨는 웃으려 합니다. 하지만 눈물이 나올 것 같습니다. 밥이나 먹자. 은경 씨는 더 묻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심합니다. 내일 관리사무소에 전화해 보겠다고. 3주째 복자 씨의 몸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무릎이 부어오르고 허리가 펴지지 않습니다. 그래도 새벽 5시면 일어납니다. 이날 아침 성만 씨의 아내가 평소보다 일찍 휴게실에 도착합니다. 복자 씨는 아직 청소를 마치지 못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복자 씨는 서둘러 휴게실을 정리합니다. 의자를 놓고 물을 준비하고 담요를 깝니다. 숨이 가빠집니다. 아내가 자리에 앉습니다. 복자 씨는 밖으로 나와 일을 시작합니다. 일동부터 청소합니다. 오전 11시 복자 씨가 오동 앞을 지나갑니다. 갑자기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립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 관리사무소 쪽에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복자 씨는 불안한 마음에 뛰어갑니다. 다리가 휘청거립니다. 소장이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웅성거립니다. 뭔 일이에요? 순희 씨가 복자 씨를 봅니다. 복자 씨 큰일 났어. 무슨 일인데요? 최 회장 부인이 단지 밖으로 나갔대. 차도에서 넘어졌어. 복자 씨의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지금 어디 계세요? 119 불렀어요.
병원 갔을 거야. 복자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습니다. 하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소장이 전화를 끊고 복자 씨를 봅니다. 김복자 씨 사무실로 들어와요. 복자 씨는 비틀거리며 따라갑니다. 복도가 너무 깁니다. 사무실 문을 닫습니다. 소장의 표정이 심각합니다. 최 회장 부인이 휴게실에 있다가 나간 거 맞죠? 네, 제가 청소하는 사이에. 왜 문을 잠그지 않았어요? 문을 잠그라고는. 어르신을 돌보면 당연히 조심해야죠. 복자 씨는 할 말이 없습니다. 모든 게 자기 잘못처럼 느껴집니다. 최 회장한테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소장은 한숨을 쉽니다. 복자 씨는 고개를 숙입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오늘은 들어가세요. 내일 얘기해요. 복자 씨는 사무실을 나옵니다. 다른 직원들의 시선이 느껴집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휴게실로 돌아갑니다. 아까 정리했던 의자, 담요, 물컵, 모든 게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복자 씨는 그 자리에 서서 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눈물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후 1시, 복자 씨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은경 씨는 아직 일하러 나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왜 이렇게 일찍? 은경 씨가 시어머니의 얼굴을 봅니다. 창백합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복자 씨는 소파에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며느리에게 말합니다. 나 큰일 냈어. 은경 씨가 옆에 앉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복자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합니다. 최 회장의 부탁, 휴게실에서 돌봤던 일, 그리고 오늘의 사고. 은경 씨는 이야기를 들으며 얼굴이 굳어갑니다. 그럼 어머님이 돌봐달라는 부탁을 받으신 거예요? 응. 왜 저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거절할 수가 없었어. 그건 어머님 일이 아니잖아요. 은경 씨의 목소리가 커집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소리에 놀라 입을 막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하지만 내 잘못이야. 내가 문을 잠갔어야 했어. 아니에요. 애초에 미화원이 왜 사람을 돌봐야 해요? 복자 씨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왜냐고 물으면 뭐라 답해야 할까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습니다. 시계 소리만 들립니다. 은경 씨가 먼저 말합니다. 저 내일 관리사무소 갈게요. 안 돼. 왜요? 괜히 일 크게 만들지 마. 이미 큰일이잖아요. 복자 씨는 고개를 젓습니다. 내가 알아서 할게. 넌 신경 쓰지 마. 은경 씨는 답답합니다. 왜 시어머니는 자신을 지키려 하지 않을까요? 밤, 복자 씨는 잠들지 못합니다. 내일이 두렵습니다. 최성만 씨를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핸드폰이 울립니다. 모르는 번호입니다. 복자 씨는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속 울립니다. 다시, 또다시. 결국 받습니다. 여보세요? 김복자 씨죠? 낯선 남자 목소리입니다. 네, 그런데요. 저 503호 사는 사람인데요. 단톡방 보셨어요? 단톡방요? 입주민 단톡방. 어르신들 잘 못 보시니까 제가 전화했어요. 복자 씨의 가슴이 철렁합니다. 무슨, 최 회장 부인 사고건요. 다들 얘기하고 있어요. 미화원이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요. 복자 씨는 말문이 막힙니다. 저는 그냥 알려드리려고요. 내일 관리사무소 가시면 조심하세요. 전화가 끊깁니다.
복자 씨는 핸드폰을 든 채 멍하니 앉아 있습니다. 은경 씨가 방문을 두드립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습니다. 모든 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복자 씨는 창밖을 봅니다. 수백 개의 불빛, 그 속에서 지금 자신을 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8년 동안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낙엽을 쓸고 쓰레기를 치우고 화단을 가꿨습니다. 아무도 고맙다 하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모두가 자신을 손가락질합니다. 복자 씨는 생각합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잘못이 있다면 그건 아마도 부탁을 거절하지 못한 것, 늘 그래왔던 것, 그게 잘못이었을까요? 다음 날 아침, 복자 씨는 새벽 5시에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알람이 울렸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8년 만에 처음입니다. 오전 9시, 복자 씨는 관리사무소로 향합니다. 평소보다 4시간 늦은 출근입니다. 단지를 걷는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주민들의 시선이 느껴집니다. 어떤 사람은 고개를 돌립니다. 어떤 사람은 대놓고 쳐다봅니다. 저 사람이구나. 누군가의 속삭임이 들립니다. 복자 씨는 고개를 더 숙입니다. 관리사무소에 도착합니다. 다른 미화원들이 이미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인사하지 않습니다. 소장실 문을 두드립니다. 들어오세요. 복자 씨는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소장 혼자 있지 않습니다. 최성만 씨가 앉아 있습니다. 복자 씨의 다리가 휘청거립니다. 앉으세요. 소장이 의자를 가리킵니다. 복자 씨는 천천히 앉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뜁니다. 최성만 씨가 먼저 말합니다. 김복자 씨, 제 아내 상태 아시죠? 네,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성만 씨의 목소리가 차갑습니다. 평소의 부드러운 말투가 아닙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지만 머리를 다쳤어요.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복자 씨는 계속 고개를 숙입니다. 할 수 있는 말이 그것뿐입니다. 제가 부탁드릴 때 분명히 말씀드렸죠. 잠깐만 봐달라고. 네. 그런데 어떻게 혼자 나가게 둘 수가 있습니까? 복자 씨는 입을 열려 합니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소장이 끼어듭니다. 최 회장님, 그건 저희도 몰랐던 일이고. 몰랐다고요? 미화원이 근무 시간에 뭘 하는지 관리를 안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소장의 얼굴이 굳습니다. 그건 입주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단톡방에 벌써 퍼졌습니다. 최성만 씨가 핸드폰을 꺼냅니다. 화면을 복자 씨에게 보여줍니다. 단톡방 메시지들이 쏟아져 있습니다. 미화원이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회장님 부인 다치셨다며 관리사무소 일 제대로 안 하네. 관리비 내는 보람이 없다. 복자 씨는 화면을 볼 수 없습니다. 눈물이 핑 돕니다. 입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관리가 되고 있다니까요. 성만 씨가 핸드폰을 치웁니다. 저는 그냥 부탁을 들어드린 것뿐입니다. 복자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부탁이요? 성만 씨가 눈썹을 치켜 올립니다. 제가 언제 부탁을 했습니까? 복자 씨가 고개를 듭니다. 성만 씨를 봅니다. 회장님께서 휴게실을 쓰게 해달라고, 휴게실을 잠깐 쓰게 해달라고 했지 돌봐달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복자 씨는 할 말을 잃습니다. 그건 김복자 씨가 알아서 챙기신 거 아닙니까? 제가 부탁한 적 없어요. 성만 씨의 표정이 단호합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습니다. 소장이 복자 씨를 봅니다. 김복자 씨, 그럼 회장님이 부탁하지 않으셨다는 건가요? 아니에요, 분명히. 증거가 있습니까? 복자 씨는 입을 다뭅니다. 녹음도 없고 문자도 없습니다. 모든 게 말로만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시면 곤란합니다. 성만 씨가 일어섭니다. 저는 입주민들께 사과해야겠습니다. 관리사무소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라고요. 소장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회장님, 잠깐만요. 저희가 잘 해결하겠습니다. 어떻게요?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겠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복자 씨에게 향합니다. 복자 씨는 숨이 막힙니다. 일단 오늘은 이만 가보겠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다시 얘기하죠. 성만 씨가 사무실을 나갑니다. 문이 닫힙니다. 소장이 한숨을 쉽니다. 김복자 씨,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정말 부탁을 받았어요. 증거가 없잖아요. 하지만 지금 최 회장은 부탁한 적 없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증명하시겠어요? 복자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입니다. 일단 오늘은 쉬세요. 내일 다시 얘기해요. 복자 씨는 비틀거리며 일어납니다. 사무실을 나옵니다. 복도에서 다른 미화원들이 수군거립니다. 복자 씨가 지나가자 조용해집니다. 하지만 등 뒤에서 다시 속삭임이 들립니다. 복자 씨는 단지를 나옵니다. 걸어야 할지 택시를 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걷기 시작합니다. 집까지 30분 거리. 하지만 1시간이 걸렸습니다. 다리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은경 씨가 있습니다. 어머님, 은경 씨가 달려옵니다. 복자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은경 씨가 부축합니다. 복자 씨는 고개를 젓습니다. 안 괜찮아. 하나도 안 괜찮아. 목소리가 떨립니다. 눈물이 쏟아집니다. 은경 씨는 시어머니를 소파까지 안내합니다. 물을 가져옵니다. 천천히 말씀하세요. 복자 씨는 떨리는 손으로 물을 마십니다.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을 말합니다. 최성만의 부인, 소장실에서의 대화, 그리고 거짓말. 은경 씨는 듣다가 얼굴이 벌개집니다. 뭐라고요? 부탁 안 했다고요? 응. 증거가 없으니까. 이건 너무하잖아요. 은경 씨가 소리칩니다. 나도 알아. 하지만 어쩔 수가 없어. 어쩔 수 없긴요. 저 관리사무소 가서 따질 거예요. 복자 씨가 며느리의 손을 잡습니다. 안 돼. 괜히 너까지 피해보지 마. 어머님이 피해보고 계시잖아요. 괜찮아. 나 혼자 감당할게. 혼자서 어떻게 감당해요?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시계 소리만 들립니다. 오후 3시, 은경 씨는 일을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를 두고 가기가 걱정입니다. 어머님, 저 일 안 갈까요? 가. 너라도 일해야지. 하지만 괜찮다니까. 가. 은경 씨는 마지못해 집을 나섭니다. 복자 씨는 혼자 남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천장을 봅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핸드폰이 울립니다. 순희 씨입니다.
여보세요? 복자 씨, 나야. 응, 순이야. 괜찮아? 오늘 일 들었어. 응, 괜찮아. 괜찮을 리가 없잖아. 내가 몇 가지 알아봤는데. 복자 씨가 몸을 일으킵니다. 뭘? CCTV 말이야. 관리사무소 앞 CCTV에 최 회장이 너한테 부탁하는 장면 나올 수도 있어. 정말? 응. 소장한테 얘기해봐. 고마워, 순이야. 우리 오래 같이 일했잖아. 힘내. 전화가 끊깁니다. 복자 씨에게 희망이 생깁니다. CCTV.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증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복자 씨는 핸드폰을 듭니다. 소장에게 전화합니다. 여보세요, 소장님. 네, 김복자 씨. CCTV 좀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CCTV요? 네. 최 회장님이 저한테 부탁하시던 날이요. 관리사무소 앞에서 대화했거든요. 소장이 잠시 침묵합니다. 그건 좀 어렵습니다. 왜요? CCTV는 함부로 열람할 수 없어요. 회장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건 중요한 증거예요. 알아요. 하지만 규정이 그래요. 복자 씨는 할 말을 잃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전화가 끊깁니다. 희망이 다시 사라집니다. 저녁 6시, 은경 씨가 돌아옵니다. 시어머니가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습니다. 어머님, 저녁 드셨어요? 아니, 제가 만들게요. 괜찮아. 입맛이 없어. 은경 씨는 부엌으로 갑니다. 냉장고를 열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핸드폰을 꺼냅니다. 입주민 단톡방을 검색합니다. 메시지가 수백 개 쌓여 있습니다. 미화원 때문에 큰일 날 뻔. 관리비 제대로 쓰이는 거 맞나? 책임자 처벌해야 함. 김복자라는 사람 교체 필요. 은경 씨의 손이 떨립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는 김복자 미화원의 며느리입니다. 손가락이 멈춥니다. 이렇게 쓰면 시어머니가 더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글을 지웁니다. 다시 씁니다. 사실관계부터 확인하고 판단하셨으면 합니다. 또 지웁니다. 무엇을 써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은경 씨는 핸드폰을 내려놓습니다. 거실로 나갑니다. 어머님, 응? 제가 입주민 단톡방에 글 올려도 될까요? 복자 씨가 고개를 젓습니다. 안 돼. 괜히 일 키우지 마. 하지만 어머님이 억울하시잖아요. 억울해도 어쩔 수 없어. 그냥 참아야지. 왜 자꾸 참으세요? 은경 씨의 목소리가 커집니다. 평생 참고 사셨잖아요. 이제는 그만 참으셔야죠. 복자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은경 씨는 눈물이 납니다. 어머님은 잘못한 게 없어요. 왜 어머님이 이렇게 고생하셔야 해요? 그냥 원래 그런 거야. 아니에요. 원래 그런 게 아니에요. 두 사람은 서로를 봅니다. 복자 씨의 눈에도 눈물이 고입니다. 나도 알아. 억울해. 분해. 하지만 복자 씨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 평생 이렇게 살았는데. 은경 씨는 시어머니를 안습니다. 복자 씨는 며느리의 품에서 웁니다. 8년 동안 참았던 눈물. 아니, 평생 참았던 눈물. 그 모든 게 쏟아져 나옵니다. 밤 10시. 두 사람은 말없이 저녁을 먹습니다.
은경 씨가 끓인 라면, 김치와 계란만 있는 소박한 상. 맛있다. 복자 씨가 말합니다. 거짓말입니다.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차려준 밥상 먹어야 합니다. 은경 씨도 먹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먹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합니다. 복자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려 합니다. 어머님은 앉아 계세요. 제가 할게요. 은경 씨가 말립니다. 복자 씨는 다시 앉습니다. 설거지 소리가 들립니다. 물 흐르는 소리, 그릇 부딪히는 소리. 복자 씨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합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내일 입주자 대표회의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모든 게 결정될 것입니다. 복자 씨는 두렵습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습니다. 은경 씨가 설거지를 마치고 나옵니다. 어머님 주무셔야죠. 응, 너도 자. 저는 좀 이따 잘게요. 복자 씨는 방으로 들어갑니다. 문을 닫습니다. 침대에 눕지만 잠이 오지 않습니다. 천장을 봅니다.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은경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습니다. 핸드폰을 듭니다. 단톡방을 봅니다. 여전히 메시지가 쌓이고 있습니다. 모두 시어머니를 비난하는 말들. 은경 씨는 결심합니다. 내일 회의에 가겠습니다. 시어머니 혼자 보내지 않겠습니다. 은경 씨는 핸드폰을 내려놓습니다. 창밖을 봅니다. 수백 개의 불빛. 그 속에 진실을 아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요? 새벽 2시. 복자 씨는 여전히 잠들지 못했습니다. 일어나 거실로 나옵니다. 은경 씨가 소파에서 자고 있습니다. 담요도 덮지 않은 채 복자 씨는 조용히 담요를 가져와 덮어줍니다. 며느리의 얼굴을 봅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말하지 못한 말들이 가슴에 맺힙니다. 복자 씨는 창가에 섭니다. 아파트 단지가 보입니다. 8년 동안 매일 쓸었던 그 길. 8년 동안 매일 가꾸었던 그 화단. 이제 더 이상 갈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복자 씨는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잘못한 게 없다는 걸. 부탁을 들어준 것이 잘못입니까? 친절하게 대한 것이 잘못입니까? 아니요. 잘못은 따로 있습니다. 거짓말을 한 사람, 책임을 떠넘긴 사람, 그 사람이 누구인지 복자 씨는 압니다. 내일 회의에서 복자 씨는 말할 것입니다. 떨리더라도, 목소리가 작더라도 진실을. 복자 씨는 창밖을 보며 다짐합니다.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겠다고. 동이 트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하루가 옵니다. 복자 씨는 준비합니다. 가장 긴 하루를 맞이할. 오후 7시 입주자 대표회의가 열립니다. 관리사무소 2층 회의실. 주민 30여 명이 모였습니다. 복자 씨는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숨이 가빠집니다. 은경 씨가 옆에 섭니다. 어머님, 제가 같이 들어갈게요. 안 돼. 너는 밖에 있어. 왜요? 괜히 너까지 욕먹게 하고 싶지 않아. 전 괜찮아요. 복자 씨는 며느리의 손을 잡습니다. 부탁이야. 밖에 있어줘. 은경 씨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문 바로 밖에 서 있기로 합니다. 복자 씨는 심호흡합니다. 문을 엽니다. 회의실 안. 모든 시선이 복자 씨에게 쏠립니다.
속삭임들이 들립니다. 저 사람이구나. 나이가 꽤 드셨네. 어떻게 책임질 건지 봐야지. 복자 씨는 천천히 걸어 들어갑니다. 가장 앞에 빈 의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 자리에 앉습니다. 맞은편에 입주자 대표들이 앉아 있습니다. 가운데 최성만 씨. 여전히 깔끔한 옷차림입니다. 하지만 표정은 차갑습니다. 소장이 회의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최 회장 부인 사고건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웅성거립니다. 최 회장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성만 씨가 일어섭니다. 마이크를 잡습니다. 제 아내는 현재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지만 머리를 다쳤고 상처가 깊습니다. 주민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사고 당일 아내는 관리사무소 휴게실에 있었습니다. 성만 씨가 복자 씨를 봅니다. 김복자 미화원이 돌보고 있었죠. 복자 씨는 고개를 숙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아내가 혼자 나갔고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건 복자 씨가 말하려 합니다. 성만 씨가 손을 듭니다. 잠깐만요. 제가 먼저 끝내겠습니다. 복자 씨는 입을 다뭅니다. 저는 단 한 번도 김복자 씨에게 아내를 돌봐달라고 부탁한 적이 없습니다. 회의실이 웅성거립니다. 휴게실을 잠깐 쓰게 해달라고 했을 뿐입니다. 성만 씨의 목소리가 또렷합니다. 김복자 씨가 알아서 챙기신 거죠. 그건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책임도 따라오는 겁니다. 주민 한 명이 손을 듭니다. 질문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그럼 회장님 부인은 왜 매일 휴게실에 계셨나요? 병원 예약이 다음 주였습니다. 그때까지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 하셔서 잠깐 나와 계시게 한 겁니다. 그걸 미화원이 돌봐야 합니까? 아니죠. 그래서 제가 부탁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성만 씨가 복자 씨를 봅니다. 김복자 씨, 제가 부탁했다는 증거라도 있습니까? 복자 씨는 고개를 듭니다. 성만 씨를 똑바로 봅니다. 회장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집사람 좀 봐달라고요. 언제요? 3주 전입니다. 아침 일찍 단지에서요. 증거는요? 없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이 아닙니다. 성만 씨가 고개를 젓습니다. 저는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김복자 씨가 착각하신 거죠. 착각이 아닙니다. 복자 씨의 목소리가 커집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집니다. 회장님은 매일 오셔서 고맙다고 하셨어요. 큰 도움이 된다고 하셨어요. 그건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아닙니다. 분명히 부탁하셨어요. 두 사람이 서로를 봅니다. 긴장감이 흐릅니다. 한 주민이 말합니다. 증거가 없으면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다른 주민이 거듭니다. 맞아요. CCTV라도 있으면 모르겠는데. 복자 씨가 말합니다. CCTV가 있습니다. 관리사무소 앞에요. 소장이 난색을 표합니다. 그건 개인정보 문제가 있어서. 무슨 개인정보입니까? 공공장소인데요. 은경 씨가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복자 씨가 놀라봅니다. 은경아, 어머님 혼자 두고 못 있겠어요. 은경 씨는 회의실 안으로 걸어 들어옵니다. 저는 김복자 미화원의 며느리입니다. 주민들이 웅성거립니다. CCTV 확인하시면 됩니다. 최 회장이 어머님께 부탁하는 장면 나올 겁니다. 소장이 당황합니다. 그건 규정상
무슨 규정입니까? 사람이 억울하게 누명 쓰고 있는데요. 은경 씨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성만 씨가 일어섭니다. CCTV 확인하시죠. 저도 궁금하네요. 회의실이 술렁입니다. 소장이 난처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럼 잠시 기다려주세요. 소장이 자리를 뜹니다. 10분 후 돌아옵니다. 표정이 어둡습니다. CCTV가 그날 고장이었습니다. 뭐라고요? 은경 씨가 소리칩니다. 3주 전 그날만 녹화가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복자 씨의 얼굴이 하얗게 변합니다. 마지막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성만 씨가 말합니다. 안타깝네요. 증거가 없으니 어쩔 수 없죠.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은경 씨가 항의합니다. 그날만 고장이라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희도 알 수 없습니다. 기계가 그랬으니까요. 소장이 고개를 젓습니다. 한 주민이 말합니다. 그럼 결국 확인할 방법이 없네요. 그렇다면 책임은 누가 집니까? 미화원이죠. 결과적으로 관리 소홀이니까요. 주민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분위기가 복자 씨에게 불리해집니다. 복자 씨는 주먹을 줍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듭니다. 하지만 아프지 않습니다. 은경 씨가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어머님은 8년 동안 성실하게 일하셨어요. 그건 우리도 알아요. 그런 분이 갑자기 왜 다른 사람을 돌봅니까? 이상하지 않으세요? 하지만 증거가 없잖아요. 증거가 없으면 유죄입니까? 은경 씨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증거가 없으면 진실도 사라집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집니다. 성만 씨가 말합니다.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맙시다. 우리는 사실만 봐야 합니다. 사실은 회장님이 부탁하셨다는 겁니다. 증거 없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두 사람이 맞섭니다. 복자 씨가 일어섭니다. 그만하세요. 은경 씨가 돌아봅니다. 어머님, 이제 그만해. 소용없어. 복자 씨의 목소리가 지쳐 있습니다. 소용없긴요. 어머님은 잘못하신 게 없어요. 잘못했어. 부탁을 들어준 게 잘못이었어. 회의실이 숨을 죽입니다. 복자 씨가 주민들을 봅니다. 저는 평생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립니다. 누가 부탁하면 그냥 들어줬어요. 그게 편했으니까요. 어머님.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복자 씨가 최성만을 봅니다. 부탁을 들어주는 게 잘못이 아니라 그 부탁을 악용하는 사람이 잘못이라는 걸. 성만 씨의 얼굴이 굳습니다. 회장님은 저를 이용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책임을 떠넘기고 계십니다. 근거 없는 비난입니다. 비난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복자 씨가 한 걸음 다가섭니다. 회장님, 양심이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정말 부탁 안 하셨습니까? 성만 씨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눈을 피합니다. 그 순간 한 주민이 손을 듭니다. 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모두가 그 주민을 봅니다. 40대 남자입니다. 저는 3주 전 아침에 최 회장님과 김복자 씨가 대화하는 걸 봤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입니다. 뭐라고 하셨는지는 못 들었지만 회장님이 부탁하는 듯한 제스처를 하셨어요. 성만 씨가 그 주민을 봅니다. 그리고 그 후로 매일 휴게실에 들르시는 것도 봤습니다. 다른 주민도 말합니다. 맞아요. 저도 봤어요. 회장님이 휴게실에서 부인과 함께 계시는 거요.
저도 몇 번 봤습니다. 증언이 이어집니다. 성만 씨의 얼굴이 붉어집니다. 그건 제 아내를 확인하러 간 겁니다. 그럼 왜 김복자 씨한테 고맙다고 하셨어요? 그건 저도 들었어요. 분명히 수고하신다고 하셨어요. 성만 씨는 말을 잇지 못합니다. 소장이 끼어듭니다. 회장님,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성만 씨는 한동안 침묵합니다. 그리고 한숨을 쉽니다. 제가 부탁했습니다. 회의실이 웅성거립니다. 하지만 그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렇게까지요? 복자 씨가 묻습니다. 매일 돌봐야 할 줄은 몰랐습니다. 정말 잠깐이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럼 왜 부탁 안 했다고 하셨습니까? 그건 성만 씨가 말을 멈춥니다. 은경 씨가 말합니다. 책임지기 싫으셨죠? 그래서 어머님한테 떠넘기신 거죠? 성만 씨는 고개를 숙입니다. 한 주민이 일어섭니다. 회장님, 이건 너무하시는 겁니다. 맞아요. 부탁해놓고 책임 회피하시면 어떡합니까? 사과하셔야죠. 주민들의 목소리가 커집니다. 성만 씨는 복자 씨를 봅니다. 죄송합니다. 복자 씨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성만 씨가 고개를 숙입니다. 복자 씨는 그 모습을 봅니다. 8년 동안 고개를 숙이며 살았습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이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복자 씨는 말합니다. 저는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집니다. 회장님은 잘못을 인정하셨지만 그건 증거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건 처음부터 진실을 말씀하셨어야죠. 사과는 그때 하셨어야 합니다. 복자 씨의 목소리가 단호합니다. 지금의 사과는 사과가 아닙니다. 그냥 변명일 뿐입니다. 성만 씨는 할 말을 잃습니다. 소장이 말합니다. 김복자 씨,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미화 언니를 그만두겠습니다. 은경 씨가 놀라봅니다. 어머님, 내가 선택하는 거야. 해고가 아니라. 복자 씨가 주민들을 봅니다. 8년 동안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복자 씨는 회의실을 나갑니다. 은경 씨가 따라 나옵니다. 복도. 두 사람은 걷습니다. 말이 없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옵니다. 밤 공기가 차갑습니다. 은경 씨가 시어머니의 손을 잡습니다. 잘하셨어요, 어머님. 복자 씨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응, 나도 알아. 두 사람은 집으로 향합니다. 같은 단지. 8년 동안 매일 쓸었던 그 길. 이제는 다른 의미로 걷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립니다. 돌아보니 몇몇 주민들이 따라옵니다. 김복자 씨, 한 주민이 부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몰라서. 괜찮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했습니다. 복자 씨는 처음으로 웃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민들이 고개를 숙입니다. 복자 씨도 고개를 숙입니다. 하지만 이번은 다릅니다. 존중의 인사입니다. 집으로 돌아옵니다. 문을 엽니다. 익숙한 공간. 두 사람은 소파에 앉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습니다. 은경 씨가 먼저 말합니다. 어머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모르겠어. 일단 쉬어야겠지. 저도 도와드릴게요. 고마워. 복자 씨는 며느리를 봅니다. 너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당연한 거예요. 가족이잖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입니다. 밤 11시, 복자 씨는 창가에 섭니다. 아파트 불빛들을 봅니다. 이제 더 이상 저기를 쓸지 않습니다. 이제 더 이상 새벽 5시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늘 복자 씨는 처음으로 자신을 지켰습니다. 처음으로 거절했습니다. 처음으로 당당했습니다. 67. 늦었지만 이제라도 복자 씨는 자신을 찾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복자 씨는 새벽 5시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알람도 맞추지 않았습니다. 필요 없으니까요. 아침 8시 자연스럽게 눈이 떠집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옵니다. 따뜻합니다. 복자 씨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봅니다. 이상한 기분입니다. 죄책감도 없고 불안함도 없습니다. 그냥 편안합니다. 거실로 나옵니다. 은경 씨가 아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머님, 주무셨어요? 응, 잘 잤어. 오늘은 뭐 하실 거예요? 글쎄, 아직 모르겠어. 두 사람은 식탁에 앉습니다. 토스트와 계란, 샐러드. 간단한 아침입니다. 밥을 먹으며 복자 씨는 생각합니다. 8년 동안 새벽 5시면 일어나 일했습니다. 주말도 없었습니다. 명절도 반나절만 쉬었습니다. 이제는 매일이 자유입니다. 하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합니다. 물소리가 좋습니다. 그릇이 깨끗해지는 게 보입니다. 단순한 일. 하지만 마음이 편합니다. 은경 씨가 일하러 나갑니다. 어머님, 저 다녀올게요. 응, 조심해서 가. 심심하시면 전화하세요. 괜찮아. 가. 문이 닫힙니다. 혼자 남습니다. 복자 씨는 소파에 앉습니다. 텔레비전을 켭니다. 아침 드라마가 나옵니다. 하지만 집중이 되지 않습니다. 끕니다. 창밖을 봅니다. 아파트 단지가 보입니다. 사람들이 오갑니다. 새로운 미화원이 낙엽을 쓸고 있습니다. 복자 씨는 그 모습을 봅니다. 옛날 자신의 모습 같습니다. 미화원은 열심히 일합니다. 복자 씨도 그랬습니다. 누가 봐주지 않아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오전 11시, 복자 씨는 외출을 결심합니다. 오랜만입니다. 일 말고 나가는 건 가벼운 옷을 입습니다. 거울을 봅니다. 낯선 모습입니다. 작업복이 아닌 평상복, 화장도 안 한 얼굴. 하지만 나쁘지 않습니다. 집을 나섭니다. 아파트 단지를 걷습니다. 8년 동안 매일 걸었던 길. 하지만 오늘은 다릅니다. 쓸지 않아도 됩니다. 치우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걷습니다. 주민 몇 명이 지나갑니다. 복자 씨를 봅니다. 어떤 사람은 고개를 숙입니다. 어떤 사람은 미소를 짓습니다. 복자 씨도 미소로 답합니다. 어색하지 않습니다. 단지 밖으로 나옵니다. 버스 정류장이 보입니다. 복자 씨는 버스를 탑니다. 어디로 갈지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타고 싶었습니다. 버스는 도심을 지나갑니다. 창밖 풍경이 스쳐 지나갑니다. 건물, 사람, 나무, 모든 게 새롭습니다. 일할 때는 보지 못했던 것들. 복자 씨는 중간에 내립니다. 작은 공원이 보입니다. 들어갑니다.
벤치에 앉습니다. 나무가 있고 꽃이 피어 있습니다. 바람이 붑니다. 복자 씨는 눈을 감습니다. 바람을 느낍니다. 언제 이렇게 멍하니 앉아본 게 얼마만일까요? 1년? 10년? 아니, 평생 처음일지도 모릅니다. 복자 씨는 자신의 삶을 돌아봅니다. 젊은 시절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결혼하고 아이를 키웠습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살았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와 함께 살며 미화원 일을 했습니다. 8년. 긴 시간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 자신을 위한 건 없었습니다. 늘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았습니다. 부탁을 들어주고 참고 양보했습니다. 그게 어른의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참는다고 다 어른은 아니었습니다. 양보한다고 다 착한 건 아니었습니다. 진짜 어른은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사람, 자신의 목소리를 낼 줄 아는 사람. 복자 씨는 그걸 이제야 배웠습니다. 67에 늦었지만 괜찮습니다. 공원을 나와 다시 버스를 탑니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오후 3시 집에 도착합니다. 은경 씨가 먼저 와 있습니다. 어머님, 어디 갔다 오세요? 응, 잠깐 산책. 산책이요? 좋으시겠어요. 은경 씨가 웃습니다. 복자 씨도 웃습니다. 차 한 잔 마실까? 네, 제가 끓일게요. 두 사람은 식탁에 앉습니다. 따뜻한 차를 마십니다. 어머님, 응? 요즘 어떠세요? 복자 씨는 잠시 생각합니다. 괜찮아. 생각보다 괜찮아. 다행이에요. 너는 어때? 나 때문에 힘들지? 아니에요. 전 괜찮아요. 은경 씨가 복자 씨의 손을 잡습니다. 어머님이 행복하시면 저도 행복해요. 복자 씨는 며느리를 봅니다. 고마운 사람입니다. 고마워. 정말. 제가 더 감사하죠.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이야기합니다. 앞으로의 계획, 하고 싶은 것들. 복자 씨는 말합니다. 반찬 가게 해볼까 해. 정말요? 응. 요리는 좀 하잖아. 배달하면 될 것 같아. 좋은 생각이에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같이 하자. 우리 둘이. 은경 씨의 눈이 반짝입니다. 네, 좋아요. 두 사람은 계획을 세웁니다. 어떤 메뉴를 할지, 어떻게 시작할지, 이야기하는 동안 웃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즐거움입니다. 저녁, 두 사람은 함께 요리합니다. 된장찌개, 제육볶음, 시금치나물. 복자 씨의 특기 요리들입니다. 어머님, 진짜 맛있어요. 그래, 다행이다. 이 맛이면 장사 잘 될 거예요. 복자 씨는 웃습니다. 자신감이 생깁니다.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합니다. 이번에는 은경 씨가 먼저 합니다. 복자 씨가 옆에서 닦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물속에서 만납니다. 따뜻합니다. 밤 9시, 복자 씨는 혼자 창가에 섭니다. 아파트 불빛들이 켜져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풍경이 무거웠습니다. 내일 또 일해야 한다는 생각. 끝없는 반복.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평화롭습니다. 복자 씨는 자신의 방으로 갑니다. 서랍을 엽니다. 오래된 사진들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의 복자 씨, 밝게 웃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그 웃음을 잃었을까요? 복자 씨는 사진을 꺼내봅니다.
거울 옆에 붙입니다. 그리고 거울 속 자신을 봅니다. 주름이 늘었습니다. 머리도 희끗희끗합니다. 하지만 눈빛이 다릅니다. 예전처럼 지치지 않았습니다. 복자 씨는 웃습니다. 거울 속 자신에게 수고했어. 작은 목소리. 하지만 진심입니다. 복자 씨는 침대에 눕습니다. 편안합니다. 내일이 두렵지 않습니다. 2주 후 복자 씨와 은경 씨는 반찬 가게를 시작합니다. 작은 규모, 온라인 주문 위주. 첫 주문이 들어옵니다. 같은 아파트 주민입니다. 복자 씨는 정성껏 반찬을 만듭니다. 된장찌개, 김치, 밑반찬. 하나하나 신경 씁니다. 배달을 갑니다. 은경 씨와 함께 문을 두드립니다. 주민이 나옵니다. 회의 때 증언해준 그 사람입니다. 김복자 씨,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응원할게요. 고맙습니다. 복자 씨는 반찬을 건넵니다. 주민이 받으며 웃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잘 먹겠습니다. 돌아가는 길, 복자 씨는 기분이 좋습니다. 어머님, 기분 좋으시죠? 응, 좋아. 저도요. 두 사람은 웃으며 걷습니다. 같은 단지. 하지만 다른 의미로 걷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주문이 늘었습니다. 입소문이 났습니다. 복자 씨의 반찬은 맛있습니다. 정성이 느껴집니다. 주민들이 하나둘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응원의 메시지를 남깁니다. 복자 씨는 그 메시지를 읽습니다. 눈물이 납니다. 기쁜 눈물입니다. 어느 날 아침, 복자 씨는 일찍 일어납니다. 새벽 5시 익숙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일하러 나가는 게 아닙니다. 복자 씨는 창밖을 봅니다. 동이 트기 시작합니다. 아름답습니다.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풍경, 바쁘게 일하느라 놓쳤던 것. 복자 씨는 그 순간을 느낍니다. 살아있음을, 자유로움을. 거실로 나옵니다. 은경 씨가 자고 있습니다. 소파에서 복자 씨는 담요를 덮어줍니다. 며느리의 얼굴을 봅니다. 고마운 사람, 함께 싸워준 사람. 복자 씨는 조용히 부엌으로 갑니다. 아침을 준비합니다. 오랜만에 정성껏 된장국, 계란말이, 김치. 간단하지만 정성스럽게. 은경 씨가 일어납니다. 어머님, 벌써 일어나셨어요? 응. 잠이 깨서 아침까지 차려주셨네요. 같이 먹자. 두 사람은 식탁에 앉습니다. 따뜻한 아침입니다. 어머님, 응? 행복하세요? 복자 씨는 잠시 생각합니다. 그리고 답합니다. 응, 행복해. 진심입니다. 식사를 마치고 두 사람은 오늘의 주문을 확인합니다. 10건. 많습니다. 하지만 복자 씨는 웃습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즐겁습니다. 이제 자신이 선택한 일이니까요. 누가 시킨 게 아니라. 복자 씨는 앞치마를 두릅니다. 부엌으로 향합니다. 은경 씨가 옆에 섭니다. 시작할까요, 어머님? 그래, 시작하자. 두 사람은 함께 일합니다. 웃으며, 이야기하며,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옵니다. 따뜻합니다. 복자 씨는 그 빛을 받으며 생각합니다. 늦었지만 괜찮습니다. 67. 이제 시작입니다.
새로운 인생, 자신을 위한 인생. 복자 씨는 미소 짓습니다. 늘 거기 있던 사람이 이제는 당당히 걷습니다.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그저 앞을 봅니다. 그리고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자신만의 길을.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말없이 감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참고 산다고 다 어른은 아닙니다. 당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 그것이 진짜 용기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또 다른 늘 있던 사람의 삶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그들의 이야기가 멈추지 않게 해주세요.